네,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0일 마감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저는 기획TV입니다. 먼저 오늘 그렇게 종목을 얘기할 건 없고요. 다우 산업과 나스닥이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합니다. 차트가. 그죠? 월봉에 좀 약간 이격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요인은 되죠. 아직까지. 다우도 차트가 양호하고요. 견조하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을 봐도요. 나스닥도 차트가 견조합니다. 그죠? 이 정도면 하락하는 주식은 아니죠. 그죠? 예. 차트가 엄청 견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은 아직까지 특별하게 뭔가 나타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미국 장이 견조하기 때문에 사실은 폭락을 막는 거죠. 우리나라의 펀드멘탈은 안 좋다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견디는 이유는 미장이 그나마 괜찮아서 견디는 겁니다.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도 조정이 정확하게 끝났습니다. 정확하게 일봉을 보시면 정확하게 60일선까지 조정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요번 조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랬다가 다시 가다가 미국장이 꺾인다면 가다가 또 빠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선 1월 달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정이 거의 끝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주봉을 봐도 딱 찍을 가격 거의 다 찍었죠. 거의 다 찍었습니다. 그죠? 조정이. 그죠? 조정이 마무리되는 국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월봉을 보면 이제 5일선까지 이격을 줄여놨죠. 그죠? 물론 여기서 하회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미장이 원체 견고해서. 미장이 엄청난 조정을 받지 않는 이상은 하회까지는 안 하고 여기서 끝마무리하고 되려 상승 여력이 보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1월달 하반기 뒤로 갈수록 상승 여력이 커진다는 거. 지수는 그렇습니다. 그 지수는 조정을 이번 주로 아마 웬만하면 겁축에서 한번 뺄 수는 있겠지만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을 한번 보죠. 네, 코스닥 일봉을 한번 보시면요. 코스닥이 생각보다 조정이 강하지 않았죠. 21선까지만 조정을 줬습니다. 상승한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빠진 것도 아닙니다. 살짝 조정을 줬는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건 엄청나죠. 그죠? 주봉도 5일선까지 적당한 조정을 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이제 월봉을 보시면 좀 애매해요. 코스닥은 월봉이 참 애매합니다. 5일선이 여기가거든요. 찍지도 못하고 갭을 둔 상태에서 지수도 많이 안 빠졌는데 종목들은 엄청 빠지죠. 그죠? 그래서 코스닥은 대형주가 안 빠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코스닥은 좀 애매해요. 많이 미끄러질 수도 있는 위치죠. 그죠? 많이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5일선은 최소한 이제 찍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대략 조정을 준다면 코스닥이 좀 조정이 더 깊이 남았다. 그죠? 코스닥은 아직 조정이 깊이 남았다. 근데도 코스닥은 막 빠져요. 조정 얼마 주지도 않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을 좀 보겠습니다. 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TPC가 있어요. TPC가 오늘 이유 없이 계속 급등락을 하죠. 근데 TPC의 관건은 제가 오늘 이제 요걸 넘나를 봤습니다. 요걸 못 넘었죠, 요거를. 그죠? 요거를 넘어야 돼요, 요거를. 요거를 넘어야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이 기울기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긴 기울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어쨌든 여기서 좀 깔짝깔짝거리다가 다음 주에는 월요일이라도 뚫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 5,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뭔가 이번에 기사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 5,000원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재료가 조그만 게 나오겠죠. 오늘 CES 여파로 로봇주들이 잘 갔어요. 잘 가는 건. 물론 종가에 다 빠지긴 했지만. 그래서 얘는 추세를 지금 살리고 있다. 그죠? 얘도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급등을 한 다음에 거의 3달 동안 조용히 흘렀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떠날 사람들은 다 떠났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길목 지키기를 하신 분들은, 물론 이제 고가에 물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 가격에 이제 매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 분들은 충분히 팔 수 있었어요.
물론 이제 수익률이 한 20% 내외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기다렸다가 파시던가 아니면 더 들고 가시던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미들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지루한 구간에서 길목 지키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길목 지키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횡보를 하는 주식이면 바닥이 나와서 횡보를 하는 주식이면 그나마 손실이 없는데 길목 지키기를 하는데 상승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길목 지키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호재 공시가 계속 나와서 그럼 이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길목 지키기. 그래서 이렇게 횡보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횡보할 때 차라리 길목 지키기를 들어가는 게 낫다. 그래서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단타 식이 있어서 매일같이 반복해서 그 종목을 찾고 또 그 가격대 오면은 팔고 이런 빠른 매매를 할 수 있는 스캘퍼 스타일의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길목 지키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길목 지키기밖에 할 수 없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 TPC 같은 경우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행보했던 주식 중에 제가 이제 원금 회복주로다가 이 TPC하고 폴라리스 우노를 얘기했죠. 저는 폴라리스 우노가 더 빨리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폴라리스 우노를 길목 지키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과연 폴라리스 우노는 어떻게 됐을까 한번 좀 봅시다. 폴라리스 우노를 만약에 길목 지키기를 했다고 봅시다. 얘는 어땠을까요? 얘는 급등한 후에 아직도 계속 이거 여기서 한번 고를 한번 더 팠죠. 그죠? 가는 척 하면서 계속 또 가죠. 그죠? 결국 얘는 길목 지키기를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 그죠? 사실은 이때 뭔가 이 신사업 발표를 하면서 AI 음성에 관련된 그런 뭔가 시스템적인 그런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이 주가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게 설계가 돼 있죠, 현재는. 그죠? 뭔가 그 폴라리스 우노가 인수한 리노스가 주가가 뜨기 전까지는 폴라리스 우노는 주가가 오를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길목 지키기는 더 계속 간다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길목 지키기를 해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번호표. 빠른 번호표를 누가 갖고 있냐? 빠른 번호표. 이 빠른 번호표에 대한 생각을 투자자는 해야 돼요. 과연 어떤 애가 좀 빨리 갈까? 그죠? 당장 횡보하는 주식 TPC와 폴라리스도 안전하고 그나마 횡보를 하고 있어서 제가 원금 회복주라고 해서 소개를 했는데 TPC 말고는 지금 폴라리스 우노는 아직도 횡보 중. 길목 지키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폴라리스 우노는 과연 미래가 없을까요? 자,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폴라리스 우노가 인수한 리노스의 상황은 또 어떨까? 한번 볼까요? 자, 리노스는 상황이 어떨까요? 리노는 갈 자리에서 지금 계속 때려맞고 있죠. 그래서 조정은 끝난 것 같아요, 거지. 그죠? 여기까지. 오늘 종가에 쑥 올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다가 또 한번 쭉 올리고, 이렇게 갔다 또 쭉 올리고, 이런 식의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급등을 하겠죠. 급등을 당연히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왜 급등을 해야 될까요? 폴라리스 우노 때문에 급등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지금 얘가 썩은 841원짜리, 전환사채를 지금 계속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권 청구 행사. 그죠? 그래서 이 전환권 청구가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주 정도가 또 상장이 되네요. 그죠? 100만 주 정도가 언제 상장이 되죠? 12일자가 아니라 이게 이제 상장 예정인데 또 25일자로 돼 있죠. 8410. 그죠? 아마 이게 마지막 전환사채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리노스는 10일 날인가 70만 주를 상장을 했죠. 전환사채. 그 다음에 또 리노스가 지금 이제 100만 주 정도를 25일에 상장을 하죠. 자, 우리는 여기서 생각이 듭니다. 왜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이 호기에
파워보이스를 인수하면서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시기에 전환사채를 상장을 하냐 이거죠. 그죠? 엄청나게 하죠. 그 이유는 단순하죠. 호재가 있을 때 전환사채를 희석시키자. 그죠? 호재가 없으면 주가가 빠바박 계속 빠지겠죠. 그래서 희석시키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빠지면 전환사채 하는 애들은 이자만 받아먹으려고 했겠냐. 이 841에 들어왔는데 841. 지금이 거진 지금 종가가 얼마죠? 오늘 종가가 1055원이죠. 1055원인데 과연 그것만 보려고 했겠냐 이거죠. 그죠? 전환권 청구 행사. 그래서 결론은 뭐냐? 다음 주면은 이제 15일로 접어들어요. 거래일이 거의 중순이 넘어가죠. 15일부터 다음 주 19일까지 거래인데, 이쯤에 호재성 기사를 하나를 띄워야 돼요. 지금 상장된 거는 이것도 이제 월요일인가 화요일쯤에 또 상장되는 게 있고, 70만 주. 그리고 또 이게 또 상장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그렇고 그것도 물량을 받아주려면 841인데 이 주가를 여기서 지금 1050원이죠? 1050원에 막 갖다 쏟아붓기에는 이 사람들이 먹기에 뭔가 좀 아쉽죠? 그래서 아마 이거를 조금 올릴 거다. 그래서 호재 공시를 내서 그래도 한 1,500원에서 1,400원 정도는 올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떨어지겠죠. 당연히 상장되면. 얘네들이 막 던질 테니까. 그죠? 그냥 얘네 이자 주기 위해서 이 호재를 파워보이스 인수한 거 호재를 우선은 이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만간 호재성 공시가 나와서 한 50%, 현 가격에서 한 4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재료를 보낼 겁니다. 그게 다음 주 정도, 주 후반이든 언제든 나올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얘네들도 안전하게 탈출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희석이 되겠죠. 그리고 막말로 25일 날 또 100만 주가 상장되는데 그때 주가가 1,000원 미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100원 150원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먹게 하려면 얘네가 던지면 빠지는 것까지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 1,400원, 1,500원대, 1,400원까지는 끌어올려줘야 된다. 주가는 자신들의 이득, 회사의 이득, 세력의 이득, 전환사채권자의 이득, 오로지 개인은 없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개인은 없어. 개인은 순위로 얘기하면 개인은 꼴찌야, 꼴찌. 개인에 대한 배려는 없어. 주주를 위한 주식은 없어요. 그래서 개인은 항상 꼴찌, 개인은 찬밥이야. 오로지 회사의 이득, 자신의 오너, 그리고 사채권자, 돈 빌려준 애들, 또 다음에 돈 벌리려면 또 그래야 되죠. 그런 저기들만 이득을 챙겨준다. 그래서 개인은 항상 찬밥이야. 그래서 조용히 찌그러져서 길목 지키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은 어떤 회사를 상장회사를 가도 안 좋아해. 그냥 수급이나 대주고 돈을 어떻게든 물량을 받아주는 총알바지. 개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주식회사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주주 친화적이다, 주식회사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한마디로 그런 오너가 있다면 입에 똥을 넣어줘야 돼.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자신네들 유보금이나 이런 걸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가를 올려줘야지, 미국처럼. 우리나라는 자사주 매입이 거의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주주와는 함께 안 가겠다. 개인은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식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못하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썩었어. 그리고 이런 이 주식 시장을 지키는 시스템도 사실은 엉성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엉성해요, 우리나라 보면. 그죠? 그래서 개인은 찬밥인데 여기서 돈을 벌려니까 힘든 거라고. 주식을 오래 하면 할수록 시장이 들여다보이는데 결국 주식시장은 개인은 찬밥, 한마디로 떨거지로 본다. 주식시장들은.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사가 이득이 되거나
세력이 이득이 되거나 전환사채자가 이득이 되는 뭐 회사 오너가 이득이 되거나 이런 쪽으로 갔을 때 잠깐 타서 먹으면 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개인을 위한 뭔가 회사가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망상을 버리지 못하면 당신은 학고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야. 그거는 부수적인 요인이야. 실적이나 이런 거. 다 그 주가를 해먹어야 될 때 이제 붙이는 그냥 하나의 재료일 뿐이야, 재료. 그렇습니다. 또 딴 거 보죠. 자, 그래서 차트 리너스 조금 더 보여드리면 조정이 주봉도 이제 60일선까지 끝냈고, 물론 더 뺄 수도 있죠. 주봉도 이렇게 보시면 조정이 끝났어요. 5일선까지. 그죠? 그래서 이제 조정은 끝났고 아마 횡보할 확률이 높아요. 물론 1000원이 깨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열 수 있는 거는 여기선을 한번 찍고 올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죠? 대충 목표가도 보이죠? 찍으면 이게 뭐 유지될까요? 빠지겠죠, 당연히. 그죠? 그럼 여기서 전환사채를 막 투하하겠죠. 그죠? 그 주가가 여기까지 빠지겠죠. 그죠? 계속 투하. 그런 겁니다. 자, 그럼 또 딴 종목 보죠. 자, 그러면 아이원은 그렇게 대장이고, 요번 이 폴라리스 우노와 리너스의 이러한 뭔가 저기에, 빅딜의 정점에 있는 회사고, 그렇죠? 그런데 왜 주가가 자꾸 개폭락을 하죠? 재료 노출이죠. 재료 노출. 그 제로믹스에 대한 그 좋은 회사를 나중에 합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프로닉스. 그래서 프로닉스와 함께 얘가 돈 10,000원은 갈 것 같다고 생각이 안 드나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게 뭘까요? 돈 10,000원을 가기 위해서는 심한 고통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도지가 나왔죠? 오늘 갔으면 좋은데 오늘 떨궜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다시 재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날 급등해서. 어쨌든 간에 오늘은 속임수였고 정말 찐카는 이걸 찍고 올린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찍고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원이 지금 월요일날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아이원은 당장 현재까지 그래요. 만약에 월요일날 급등한다면 또 뭐 급등해서 가는 건데 만약에 급등을 안 한다면 여기서 일정 밴더에서 이렇게 계속 횡보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횡보하면서 좀 빠졌다가 이렇게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쭉 올리겠죠. 그죠? 여기서 올리겠죠. 그죠?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이렇게 횡보시킬 수 있다. 앞으로 아이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은 버텨야 돼. 그동안 버티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아이윈이 요번 달에 여기서부터 월봉상 이걸 다 찍긴 했는데 요번 달에 이렇게 여기서 막 이렇게 뚫고 올린다? 이거 차트. 제가 이거 보고 아이원은 아직 안 사는 거예요. 그죠? 차트를 보셔야 돼. 자, 월봉인데 이렇게 다 찍은 다음에 그냥 뚫어버린다? 이거 아니에요. 적어도 언제? 다음 달부터 이걸 좀씩 뚫기 시작할 거다. 그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요번 달에는 꽝이다. 요번 달엔 꽝이다. 어쨌든 뭐 싼 가격일 때 매수해서 적어도 넉 달 정도는 보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단기간에 한 달 안에 막 따라라 올리고 그럴 차트는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월봉을 보시면 요번 달에는 꽝이다. 요번 달엔 꽝이다. 하지만 가격은 싸다. 다음 달을 대비해서 매수해라. 그죠? 좋죠, 차트? 차트 좋죠? 월봉상. 그죠? 그래서 아이원은 여러분들한테 풀어주는 대박주다. 대박주인데 당장 올릴 것 같지는 않잖아. 그죠? 당장 올릴 것 같지 않죠? 그래서 차트를 보셔야 돼. 자, 아이원이었습니다. 아이원, 프로닉스 우습게 보지 마요. 프로닉스의 재료로 합병하면서 얘는 돈 10,000원을 갈 거다. 돈 10,000원 해봤자 시총 5천억밖에 안 돼요. 돈 10,000원을 간다. 돈 10,000원이면 그냥 사! 언제? 좀 있다. 적정히 잘 들어가셔. 일봉하고 주봉을 보면서 시기를 조율해야지. 근데 월봉을 봤을 때는 요번 달에 안 올릴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천천히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자, 그럼 딴 종목을 또 보겠습니다. 네, 유로메카. 차트 좋죠? 네, CAI에서 이번에 굉장히 호평을 했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차트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긴 봉으로 이렇게 조정을 한 이 정도 2분의 1 정도 준 다음에 이렇게 가던가, 아니면 그냥 꼬꾸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꼬꾸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잘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기사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세는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죠. 여기 CSI 나왔죠. CSI 혼품탄, 유로메카 21% 급증, CES 2004에서 로봇 AI 강조되며 자금 유입, 삼성전자, LG 등 로봇 사업 확대 기대감도, 증거가 로봇주 중장기적 성장성 분명.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로봇주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보면은 이게 LG도 그렇고 또 M&A 얘기 나오죠. 그래서 M&A 관련주들이 들썩들썩해요. 갔다가 빠졌다, 갔다 빠졌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증권 로봇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그래서 올해 뭐 52조, 전 세계 로봇 시장은 2030년 앞으로 한 6년 후에 211조까지 거의 4배가 컨덤 성장, 컨덤 점프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을 좀 길게 봐도 좋죠. 이때 되면 로봇주들이 현재 가격의 한 5배에서 최소한 10배까지는 올라가 있을 겁니다. 10배까지 로봇주들이. 그죠? 그 우량주들 위주로. 그래서 로봇주들은 이때는 실적도 나오고 그러면서 우량주들이 많이 걸러지겠죠. 부실주들하고. 부실주가 걸러지겠죠. 그렇습니다. 자, 유로메카 오늘 급등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SBB테크도 오늘 반등을 줬죠. 역시 CSE를 이렇게 해서 요 장기 이평선을 다 뚫었습니다. 차트는 굉장히 좋죠. 장기 이평선을 딱 뚫었습니다. 이거 다 조정이 오겠죠. 상단에 맞았으니까 요 밴드 안에서 또 조정이 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갈 수 있겠죠. SBB테크도 차트 좋죠. 감속기 회사 경쟁력 있죠. 근데 쉽게 막 먹여주질 않아요. 보시면 차트가 수렴을 하고 있죠. 그죠? 아직도 좀 더 수렴해야 돼요. 그죠? 수렴을 좀 더 해야 되죠. 조금 더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거의 다 왔다. 뭔가 한 여기까지니까 적어도 한 달 안에, 한 달 정도 지나면 뭐 이렇게 한번 뚫고 뻥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SLB테크나 이런 것도 계속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후가 시세가 좋겠죠. 그죠? SLB테크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SPG도 한번 보죠. SPG도 보시면은 역시 예상대로 차트를 잘 만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러면은 주봉은 또 수렴하고 있겠죠, 당연히. 그죠? 얘는 근데 얘 수렴은 조금 야리끼리하게 여기서 수렴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야리끼리하게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앞으로 밀고 있죠. 예. 근데 얘보다는 SBB테크가 차트가 더 좋아요. 예, 그렇죠. 근데 얘도 뭐, 뚫으면 다시 한번 확 뚫을 수 있겠죠. 언젠가. SPD였습니다. 네, 더존 비전을 저번 주에 얘기했는데요. 더존 비전은 오늘 또 상승을 했죠. 네, 기업 회계, 기업에 대한 뭐 그런 그 관리 시스템 이런 거죠. 더존 비전이 여기서 차트 안 무너지고 있죠. 그죠? 네, 괜찮죠? 5일선 회복하고. 여기서 한 번 더 쏘면 더 뭔가 강한 슈팅이 나오겠죠. 그죠? 주봉을 볼까요? 그죠? 얘도 뭔가, 그죠? 월봉을 봐도 그렇고, 여기까지 열려 있어요. 이번 달에 여기까지 한번 튀려고 그러네. 그죠? 얘도, 주봉도 다음 주에는 여기까지 튀려고 그러죠. 여기까지 튀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33으로 이런 식으로 튀려고 그래요. 대려 얘가 내일 다음 주에 또 한번 슈팅이 막 나오겠습니다. 더즌 비디오 괜찮습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 우선주의 무상증자 하죠. 네, 그러면서, 계속 뭐 갈 듯 말 듯 하면서, 그죠? 여기서 이렇게 됐고, 조정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5일선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식이 또 한번 힘을 또 모아서 갈 수도 있어요. 솔루스 첨단 소재. 주봉을 한번 볼까요? 그죠? 주봉상에는 요번 주에는 여길 찍었으니까 다음 주에는 이걸 또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한 24,000원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그죠? 뭔가 호재가 있습니다. 네, 호재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저항이 좀 세긴 세요. 여기 저항이 굉장히 세네요. 매물대가. 이걸 뚫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뚫어야지 여기까지 찍고 떨어지겠죠. 많이 찍어도 윗꼬리 달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뭐 이런 식으로 다음 주에는 차트가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왜냐면 이제 이 매물대 뚫었다가는 또 빠져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한번 테스트하는 식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 뭔가 좋은 재료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려고 그래요, 지금 느낌이.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세력은 이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 얘기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개인을 찬밥 한마디로 그 쓰레기로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 정도로 회사에서는 주주를 거의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회사는 뭐만 생각하냐면 운영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전환사채 사채업자들과 그리고 이거 관련된 세력, 그 다음에 이 특히 오너와 관련된 이런 그러한 뭔가 부수적인 거에 득이 될 때만 주가를 움직인다는 거죠. 사실은 실적이 좋고 안정적이고 유보금이 쌓여있어도 주가가 안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게 없어서 그런 거죠. 올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걔네는 또 주식을 넘겨주기 위해서 주가를 일부러 뺄 때도 있죠, 오너들이. 세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그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는 거를 보는 것보다는 회사가 지금은 주가를 올려야 될 때인지, 과연 누구와 연관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주주를 생각하지 않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앞으로도 비전은 없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외국 주식하고 조금만 비교해봐도 선진적이라 해도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회사 하는 사장이라고 해도 이렇게 한 다리 걸러서 얘기 들어보면 이 대화하는 거나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이하로 인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좀 한마디로 저런 사람이 상장회사 대표인가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컴퓨터상에서 이렇게 정리돼서 보여지니까 이게 대단한 그런 메커니즘 같지만 사실은 메커니즘 별로 없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위더스 제약이 많이 빠졌죠. 네, 예상대로 많이 빠졌죠. 121선을 터치했죠. 네, 터치했죠. 그럼 여기서 반등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좀 이렇게 하회했다가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이제 1월 중순 8,000원, 9,000원이 깨진 1월 중순이 예상이 됐는데 1월 중순 9,000원이 깨진 상황에서 이제는 매수를 해도 된다. 매수를 하고 길목 지키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늦어도 3만원에 나오겠죠. 길목 지키기 해야죠. 그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원하는 건 뭐다? 이렇게까지 깼으면은 한 8,600원까지도 깰 수 있다는 겁니다. 심하면 8,000원 초반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목표 매수가를 낮추려는 거죠. 그죠? 매수세가 들어오면. 그래서 어쨌든 이 가격대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괜찮다. 60일선 밑에서 8,700원, 8,600원이면 매수해서 한 달에서 두 달만 기다려보자. 그러면 지네도 삼상을 해서 탈모치료제 장기 주사용 이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안 하면 지네 회사 말아먹는 거죠. 아무리 세력이랑 엮여서 개인들을 떨굴려고 그런다. 여기서는 이제 철저히 겁을 줘서 떨굴려고 그러는 구간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누가 매집하려고 그래? 세력이나 어쨌든 특정 세력이 매수하려고 그러는 거고, 개인들을 여기서 물량을 뺏어야 돼. 의자에서 다 내쫓아야 돼. 의자 뺏기 할 때 개인들을 여기서는 다 내쫓는다. 이게 얘네들의 프로젝트입니다. 개인들을
여기서는 다 내쫓는다. 오로지 자신들이 좀 물량을 잡는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죠? 간단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간을 좀 길게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격을 조금 더 뺄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그렇죠? 주식하면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자리 뺏기가 들어가는 거고, 이제 정말 원하는 가격대가 세력들도 왔다. 8,800, 8,600원, 뭐, 요 정도까지 열어놓고 대응하시고, 만약 8,600원이 깨져서 8,500원까지 간다면 8,100원대, 200원대까지 또 열어놔야 돼요. 얘네들이 그냥, 아, 그래, 매수 들어와? 아, 또 밀어버릴래.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돈으로 미는데. 그죠? 그거는 열린 마음으로 주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세력이 아니라면 얘네들은 계속 빼서 저가에 매수하고 싶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혹시라도 방송이 조금 부족하다 해서 종목을 좀 더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유료 회원을 가입하시면 한 달에 12,000원, 그러면 저한테 7,000원이 한 달에 들어오는데 유료 회원으로 하면 제가 특히 일요일 날 좀 방송을 길게 합니다. 그럴 때 좀 보시면서 조금 종목을 좀 더 보시고 싶으신 분들, 조금 그런 분들은 유료 방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저도 뭐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제 답답해서 이런 뭐 쓸데없는 번외적인 소리를 하는데 예, 주시장을 오래 들여다보다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죠. 그리고 개선이 될 여력은 없고 시스템은 굉장히 낡아 있죠. 그죠? 그리고 뭐 정치권이나 이런 뭐 제도적인 법으로 이런 거를 고치려는 그러한 생각은 전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사실은 미국 주식만 하는 사람도 이해는 됩니다. 뭔가 시스템적인 이러한 그런 게 좀 미비한 게 많죠. 금융시장이. 답답하고 오늘은 약간 좀 현타가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